논문 쓰다 보면 이런 순간 오지 않아요? 이 주제 조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네? 그러다 우연히 KOSIS나 공공데이터 포털 들어가서 와, 이거 쓰면 논문 한 챕터 뚝딱이겠는데? 싶다가도 막상 자료 받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이거 써도 되는 거야? 맞아요. 공공데이터는 분명 좋은 자원이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논문 완성까지 더 돌아가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데이터를 진짜 논문용으로 활용하는 기획부터 분석, 표현까지 A부터 G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생이 1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고독감의 관계라는 주제로 연구 중이에요. 근데 막상 설문조사를 하자니 표본 모으는 것도 IRB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KOSIS에서 가계 동향조사 데이터랑 삶의 질 조사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1인 가구별 월평균 소득, 연령, 지역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주관적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도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고독감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 실제 정책적 재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논문이 됐어요.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사례예요.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가 내연기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잡았어요. 근데 직접 오염 측정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연료 효율 데이터를 업체에서 받기도 어렵고 난감하던 중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찾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이트에서 차량 평균 연비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어요. 두 데이터셋을 매칭해서 지역별 오염도와 연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거죠. 거기다 파이산으로 시각화까지 하니까 교수님이 극찬하셨다고 해요. 보건대학원에 다니는 한 대학원생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사용량의 관계를 주제로 잡았어요. IRB도 받아야 하고 청소년 설문도 어렵고 진짜 난이도 최상이죠.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이미 수천 명의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사용시간, 수면, 우울감, 자살사고 등등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SPSS로 분석하고 성별 지역별로 교차 분석까지 해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주말 수면 부족과 우울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번엔 예체능 분야예요. 체육교육학과 한 대학원생이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매일 운동시켜볼 수도 없고 인터뷰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육참여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거기엔 청소년의 주간 운동 빈도, 스트레스 인식 정도, 학업 태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로 그룹별 비교 분석을 해본 거죠. 결과적으로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 지수와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고 논문 심사에서도 실용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공공 데이터를 논문에 활용하고 싶다면 무턱대고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만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정확한 3단계 전략이 필요해요. 1단계,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아는 게 제일 먼저예요. 대표적인 국내 사이트는 다음과 같아요. 국가통계 포털, KOSIS, 주제별로 체계적인 국가 통계가 정리돼 있고 사회경제환경 등 분야별로 잘 나눠져 있어요.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정부기관에서 생성한 원시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수 있고 CSV, 엑셀, API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돼요. 국토정보 플랫폼, 지리정보나 공간 데이터가 필요할 땐 여기, 지도 기반 시각화도 가능해요. 해외 데이터를 쓰고 싶다면 OECD 데이터, 월드뱅크, UN 데이터 같은 국제기구들이 신뢰도 높은 통계를 제공하고 구글 데이터셋, 서치, 캐글에서는 분석용 데이터셋도 구할 수 있어요. 데이터 찾을 땐 꼭 논문 주제와 연결된 키워드를 미리 정리해두고 검색할 때 불리언 검색을 사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2단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공 데이터니까 자유롭게 써도 되겠지? 하고 쓰는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작권 일부 데이터는 출처 표기 필수, 상업적 사용 금지, 변형 불가 같은 조건이 있어요. 특히 연구 논문은 상업적 목적은 아니지만 공공 발행물에 포함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라이선스 확인법.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대부분 라이선스 정보가 함께 있어요. 예를 들어 CC-BY는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 CC0은 거의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반대로 제한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논문에서는 APA나 시카고 스타일로 명확하게 출처 표시해주세요. 가공과 재사용. 원 데이터를 가공해서 쓰는 경우 데이터 제공처 약관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해요. 단순 인용은 괜찮지만 의미를 바꾸거나 조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3단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분석과 표현이에요. 전처리, 결집값 처리, 이상치 제거, 단위 맞추기, 변수명 정리 같은 작업이 먼저예요. 이거 안 하면 분석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분석 기법. 주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초 통계, 회귀 분석, 교차 분석, 시계열 분석, 머신러닝 기법 등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각화. 분석 결과는 그냥 표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 히트맵, 트렌드라인 같은 시각 자료로 표현하면 설득력이 확 올라가요. 엑셀, R, 파이산 툴을 추천해요.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하면 공공 데이터를 단순 인용하는 걸 넘어 내 연구의 핵심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공공 데이터를 쓴다는 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만 알면 그 뒤부터는 그냥 내 논문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일 뿐이거든요. 특히 혼자 설문 돌리기 어렵거나 현장 조사 여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냈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 창의성과 해석력에 훨씬 더 주목해요.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데이터잖아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했네?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논문의 힘이에요. 논문 작성의 첫걸음, 논문 기획에서 완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전자책이 있어요. DIY. 스스로 논문 기획으로 논문 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서 이 전자책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공공 데이터 활용 전략을 잘 정리하면 논문 퀄리티가 진짜 달라져요. 단순히 자료 좀 넣었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신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논문 심사에서도 신뢰도 점수는 거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도 분석할 수 있어서 단면적인 자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2020년에서 202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다. 앞으로는 이후 자료를 추가 분석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논문 마무리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즉, 한번 잘 활용해두면 하나의 논문을 넘어서 연구의 흐름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험과 임상으로 강력한 논문 만들기 시리즈로 실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계하고 분석하는지, 임상 연구는 IRB부터 데이터 수집, 통계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기반 논문이든 실험 기반 논문이든 핵심은 연구 설계부터 분석까지 흐름 있게 가는 것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면 혼자서도 논문 기획하고 작성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